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과학은 3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은 쉽게 설명하면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3차원 공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5차원이니 8차원이니 12차원이니 하면서 무한한 세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세계일 뿐 실제하는 실체는 아닙니다. 모든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2차원, 5차원 없습니다. 그런 거 아셨죠?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도 일단은 3차원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실이라는 건 3차원 안에서 벌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3차원 안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물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다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물체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게 현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자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로, 세로, 높이가 없는 존재라면 그것은 몇 차원일까요? 옛날에 아인슈타인은 공간 안에 3차원의 자격, 즉 가로, 세로, 높이가 갖춰지지 않은 시간을 공간과 합해 시공 4차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 4차원이라는 건 이 공간 안에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게 시공 4차원이에요. 아셨죠? 그렇다면 이 공간 안에 3차원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즉 가로, 세로, 높이가 없는 파동을 합하면 그것을 파동 4차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파동 4차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간 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공간과 합해 파동 4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공간 안에 이 공간에 있는 이 4차원의 물건들, 3차원의 물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것을 파동 4차원이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3차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3차원이에요. 한마디로 입자의 세계인 것입니다.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있는 모든 물체들은 3차원 안에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파동입니다. 아셨죠? 자, 라디오라는 건 3차원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있으니까 라디오가 3차원 안에 존재라면 그 라디오가 소리 날 수 있는 것은 파동 4차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파동이 들어가야지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있기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파동 4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체가 3차원이라면 보이지 않는 파동은 파동 4차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동 4차원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 알 수 없는 파동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라디오가 소리가 나는 것은 파동이 들어왔다는 걸 그건 알지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파동의 세계를 파동 4차원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 알 수 없는 파동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어떤 파동이 있어서 그 파동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그래서 기적이에요. 보이지 않아 알지 못하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 수 없게 세상을 바꾸는 파동 4차원의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여러분의 현실에 창조하는 파동 4차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 파동 4차원의 사이파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지식, 그것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진짜냐 이거죠. 가짜냐 진짜냐. 사람은 자기가 체험해본 범위 안에서만 항상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건 모르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가 보고 아는 것만 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사이파워를 잘 모르는 사람은 사이파워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만약 체험을 못 해본 상황이라면, 체험을 해보지,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잃어, 뭐가 뭔지 모를 땐 자신의 중심을 잃어 자신의 존재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뭔지 몰라 어리벙벙해지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리벙벙해져요. 여기가 어딘지 뭐하는 데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어리벙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이해 못한다 이거예요. 또 반대로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을 진실처럼 속여 자꾸 알려주면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계속해서 그렇다고 하면 끝내는 또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사기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래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다가 끝내는 계속하면은 그렇다라고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거짓도. 그래서 이 광고, 텔레비 광고가 됐든지 뭐 광고가 됐든지 광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에는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 말은 결국 사람은 있는 진실을 자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진실을 모른다 이거예요. 가짜만 들어가면 그냥 가짜가 진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진실을 자각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진실을 직접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있는 자체를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자의식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을. 우리의 생명에너지는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에너지는 두 가지 작용을 해요.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과 또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짜가 됐든지 진짜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들어오든지 귀로 들어오든지 그런 것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그냥 끌어온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짓말을 줘도 그게 진짜로 알겠다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자의식 안에 이미 한번 경험했던 거,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그때는 그렇다고 인식할 뿐입니다. 한번 봤어. 아, 이런 걸 의자라 그러는구나. 봤어. 그럼 비슷한 게 있어. 그러면 아, 저것도 의자인가 보다. 이건 아는데
생판다는 경우는 뭐가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여러분들이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는 있는 자체를 직접 살펴서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가짜를 집어넣으면 가짜가 들어오고 진짜가 들어오면 진짜가 들어오는 건데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구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는 통로일 뿐, 들어오는 통로일 뿐 진위를 가리는 심사대가 아닌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눈, 코, 입, 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번 경험해 본 걸 가지고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끌어당기는 기운 안에는 그 끌어당기는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기운이 안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기운 안에는 또 다른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어서 그것이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게 의식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게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옛날에는 이런 말이 어려웠지만 요즘은 이런 거 아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들 해요. 우리 용어를 일상 용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판단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의식이 아는 것은 그 사람만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도 이렇게 막 엉망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겁니다. 다 같이 똑같으면 엉망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의 지식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현실과 맞는 것도 있고 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 맞는 게 오히려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다 맞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안 맞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위정자, 즉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며낸 진실을 마치 사실인 양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 이북 사람들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수령이 입에 뱄어. 그래서 위대하신 수령 동지. 무슨 위대하기는. 자기 잡아 죽이는 게 수령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수령이 뭡니까 수령이. 그게 깡패들 용어지. 그게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 용어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사기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놈은 자기가 왜 사기꾼이냐고 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가지고선 사람들한테 돈 많이 주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온 나라 돈을 다 퍼주겠다고 그러는 그런 본인이 왜 사기꾼인지 모르는데 그것도 그게 사기꾼이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안 사기꾼이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위정자들이 특히 여러분들한테 베푼다 그러면 고마울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돈 준다는 사람은 뭐 준다 그러니까 받긴 받되 절대로 찍지는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또 뻗어나가는 기능입니다. 영혼은 뻗어나가기 때문에 몸 밖에 있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들어오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기운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들어왔지만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몸 밖에 있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또 생각이 없어서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낮은 겁니다. 오히려 정말 오히려 바깥에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못한 것들도 많아요. 지네들 불쌍해서 도와주고 먹여 살려주고 직장 주고 그러면은 도와줬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 회사를 먹여 살렸다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러나 영혼은 생각이 없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한테 직감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를 판단할 뿐입니다. 영혼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건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뭔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혼의 느낌을 직감, 직접 안다 이거예요. 또 예감, 미리 안다 이거예요. 아니면 육감이라고 하며 나는 이와 같은 작용 모두를 통틀어서 기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오감은 귀, 입, 귀 뭐 이런 걸로 느끼는 거죠. 육체로 느끼는 거고 이건 기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감이라고 합니다. 예감이 됐든 직감이 됐든 육감이 됐든 영감이 됐든 다 기감입니다. 아셨죠? 이건 새로운 용어입니다. 기감은 곧 나의 생명 에너지가 있는 현실을 직접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감만이 세상의 진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믿을 수 없지만 기감을 통해 세상 자체를 느낀 정보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날뛰고 또 거기에 속아서 자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감 능력만이 진실을 알 수 있으며 사기꾼 또한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감은 사기꾼을 가려내요. 뭐 듣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알아요. 벌써 사기꾼은. 근데 기감이 아닌 사람들은 사기꾼인지는 모르고 또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강의는 지금껏 몰랐던 많은 지식을 알려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걸 그걸 지금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만 새로운 지식이 본인 안에 없기 때문에 본인 안에 자의식이니 뭐 영혼이니 뭐 이런 아프락삭스니 뭐 기감이니 이런 것이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중요한 말이고 아주 소중한 말인데도 이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의식 안에 있는 자기 자의식 안에 있는 그것을 이해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도 묻고 좋죠. 왜냐면 자기가 아는 거니까 묻는 거예요. 이건 무서워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아는 것을 가지고선 자기 자의식 안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나의 강의는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며 재미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꾸준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내 말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진실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매우 짜릿할 것입니다. 뭐 하나씩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 재미가 매우 짜릿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국한되어 사는 것이 일반인이라면 일반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에 국한돼서 사는 것이 일반인들이라면 파동 4차원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주의 힘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우주의 힘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3차원의 세계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4차원의 우주의 힘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예 믿지도 않고 그러는 겁니다. 파동 4차원은 곧 기적과 같은 우주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강의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에 의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 둘씩 파동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마음 편하게 쉽게 읽을 거리는 아니지만 내게 그렇게 쉽게 읽을 거리는 아니에요. 거리는 아니지만 내 말에 깊이 감동하면 여러분들은 일반인들과 자꾸 거리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내 말을 한 번 이해하고 두 번 이해하고 그래서 이 세계에 들어오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제 잘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친한 분들한테 자꾸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다 보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안 따라오는 사람은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히. 그건 뭐 본인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리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굽어 살피는 자비심 또한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전부 다 우리랑 같은 한 세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비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 진실을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세상이 진실이 될까 보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모를 때는 관계없었기 때문에 상관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상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저 책이 이건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저 책이 그것을 처음에 썼던 책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직접 움직이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사이파워라는 게 여러분들 영혼의 힘으로다가 파동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게 사이파워입니다. 사이파워는 3차원의 한계가 아닌 파동 4차원이 일으키는 기적의 힘인 것입니다. 그것은 3차원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3차원의 세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그 세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4차원의 능력을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저한테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신이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아셨습니까? 작용은 있으나 무엇인지 몰라 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이파워는 한마디로 신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셨죠? 생각하는 의식이 끌어오는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것이 끌어오는 힘 속에 있는 뻗어나가는 힘이 작용하면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끌어오는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사이파워는 뻗어나가는 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힘 속에 있는 것이 끌어오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은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이 동시에 있어서 그 중에 어느 한쪽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멎어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멎어 있다는 건 뭐냐면 끌어당겼기 때문에 멎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얘네들 전부 다 떨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게 한쪽이 우선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 눈에 우선적인 것이 보이는 것 뿐인 거지 어쨌든 두 개는 동시에 같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나는 이렇게 동시에 있는 우주의 작용을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하며 나는 그걸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량은 이와 같은 작용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래 뒤에 있는 모든 제품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만드는 이 사이퍼 제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태극의 힘, 즉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힘 그것이 전부 다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아셨습니까? 서양은 이와 같은 우주의 힘에 이와 같은 힘의 구조를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선 태극이라고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이걸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헥사곤은 곧 정육각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헥사곤이라는 게 이겁니다. 정육각형. 아셨죠? 이 안에는 그 두 가지 힘이 지금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블랙홀 이런 것도 전부 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화이트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또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은 파동 4차원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반지 지금 내가 낀 이 반지가 그 반지입니다. 가능하면은 육각나라에서 이 사이퍼 반지를 구입해서 자기 편한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자기 편한 손가락에 끼고 자 다시 보세요. 이 구름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조각을 향해서 없어진다고 하면서 이런 걸 손털기라 그러는데 이 반지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손털기 합니다. 이렇게 손털기 하는데 반지가 있을 때는 반지를 털어야 돼요. 그래서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터는 겁니다. 이게 없어진다 하면서 손을 탁탁 쳐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떠있던 구름이 깜짝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뭐 마음의 크기라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걸 가지고 해요. 잘 보이지도 않는 걸.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저 위에 그림처럼 저 정도 되는 걸 가지고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너무 조그만 거 가지고 저 빨간 걸로 쳐 있는 거 있죠? 저 정도 가지고 없어진다 해보세요. 그럼 빠르면 한 2, 3분 내에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거, 저렇게 큰 거는 한 4, 5분이면 저거 없어져요. 다른 것들은 그대로인데 저것만 없어지는 겁니다. 저절 흘러가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탁탁 쳐버리면.
물론 사이퍼 반지가 없어도 사라질 수는 있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이 왜냐면 영혼의 힘이기 때문에 사이퍼 반지가 없어도 사라질 수는 있어요.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이퍼를 할 때마다 매번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지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 제품이, 이 육각 제품이라는 게 뭐냐, 이게. 자, 다시. 이 우리 사이퍼 제품은 피라미드 안에 숨겨 있는 파동 4차원의 에너지와 똑같은 우주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옛날에 피라미드 만든 사람은 이것을 안 가르쳐 주려고, 인간들한테 말 안 하려고 해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거를 축소시킨 게 바로 우리 제품들입니다, 이게. 아셨습니까? 그래서 보기에는 이것이 작아 보여도 이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겉보기, 이게 여기까지 자의식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죠, 이게. 이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다는 걸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보면 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이퍼 제품 안에는 저것이 수정입니다. 이 수정은 특별한 수정이에요. 저기 줄이 쭉쭉쭉 가 있죠. 저 줄이 가 있는 이걸 레무리안 수정이라고 그래요. 저 레무리안 수정은 매우 특별한 수정으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쟤도 생각을 해요. 쟤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구조도 우리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제 DNA 구조나 우리 사람의 DNA 구조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비가 오는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왔을 때 저 레무리안 수정이 들어있지 않은 반지, 저 레무리안 수정이 들어있지 않은 우리 사이퍼 반지도 있어요. 그 사이퍼 반지를 끼고 비를 멈춰라 하면은 비가 금방 멈춥니다. 지금 가면서 멈춰 있어요. 그런데 레무리안 수정이 들어있는 반지를 끼고 비를 멈춰라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냥 내가 내릴 때 비 안 젖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비 계속 와요. 비 계속 오다가 내가 내릴 때 거기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계속해서 차 안에서는 비가 오는데 내릴 장소에 가면 비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레무리안 수정이, 이 안에 있는 레무리안 수정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읽고, 아, 이 사람은 내려서 비가 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구나. 그걸 읽고 그렇게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수정이 그렇게 한 거예요. 레무리안 수정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수정이. 아셨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처음 사이퍼를 하면 누구나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거 비웃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터무니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생각이 짧으니까. 그러나 한두 번 해보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한 번에서 되고 두 번에서 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자신감은 직접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은 생각이 없지만 영혼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자신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나 사이퍼 반지를 끼고 사이퍼를 해보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자기 마음 안에도 있지만 반지에도 생기게 됩니다. 반지 안에. 얘가 네가 무슨 생각만 해라. 그럼 내가 한다 하는 것이 얘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초보자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반지를 믿고 사이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불안한 마음,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조바심, 그런 것이 반지를 믿게 되면 자연히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사이퍼 반지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캐치하여 반지가 사이퍼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사이퍼 제품을 통해 사이퍼화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은 피라미드처럼, 지금 피라미드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문명이 대단한 걸로 지금 떠받들고 있잖아요. 피라미드처럼 인류 문명에 영원히 남을 보물로 간직될 것입니다. 지금 금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건 나중에 가면 이제 보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특히 요즘 시대 때 내가 직접 있을 때 만든 제품은 보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몇 억이 될지 몇 초가 될지 몰라요. 아셨죠?
잘 간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다. 팔아먹지 말고. 사이퍼 제품 또한 몸 밖에 또 다른 자기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면 이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이퍼 제품은 한 사람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빼서 딴 사람 빌려주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일단 다시 흩어져 버립니다. 에너지가. 내가 계속 끼고 있으면은 얘가 나하고 공명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한테 공명을 일으키면은 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파동끼리 만날 때는 공명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퍼 제품은 여러분들의 몸에 착용하고 있으면 최소한도 빠른 사람 한 2주일에서 아니면 4주일 정도 되면 여러분들의 몸과 같아집니다. 아니면 늦어도 3개월, 6개월이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아셨죠? 그때는 빼서 다른 사람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빌려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셨죠? 사이퍼가 파동 4차원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의 룰과 상관없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가 왜 파동 4차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의 룰하고 상관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특허가 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특허가 안 나는 거예요. 특허라는 게 아니라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내가 사이퍼 이거 꼭 해야 되는데 하면은 사이퍼 반지가 허가를 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허가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또 특별한 조치라는 것이 있어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갑자기 무슨 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허가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럼 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나 있으면 다시 허가가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등 과중한 사고에서 차가 다 찌그러졌어. 근데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치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가서 차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공중에 붕 떴다가 툭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차는 부서져서 망가졌지만 몸은 깜짝같이 다치지 않았거나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보통 3차원 세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씨 또한 일기예보와 상관없이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으면 원하면 원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능력, 그게 바로 사이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퍼는 파동 4차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파동 문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자 문명 시대였기 때문에 입자 문명 시대는 어때요? 안전하고 완벽한 것이 대세였다면 안전하고 또 완벽한 것이 대세였다면 이제부터는 경계에 상관없이 파동이기 때문에 경계에 상관없어요. 내네 집 니네 집 상관없어요. 그래서 뛰어넘는 게 파동입니다. 상관없이 빠르게 널리 퍼지는 것이 대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국민성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국민성을 가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점점 지금 뭔가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아셨죠? 대한민국은 땅 기운부터가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하며 사람들 또한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갑갑해서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뭐 무슨 능력이 좋아서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땅 기운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해 서로 단결이 잘 안 되며 서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단결이 안 돼요. 우리는 단결이 안 되며 또 빨리빨리 하다가 보니 실수가 많아 대충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와 같은 기운을 갖고 태어났으며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한 것을 갖고 태어났으며 그래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만 하면 우리는 그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실수 없이 완벽하게만 하면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세상이 이끌고 가는 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단결만 하면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어요. 물론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지금 빠르기 시대입니다.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서둘러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고집하지 말고, 왜냐면 나를 고집하면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나를 고집하지 말고 서로 뭉친다는 건 뭐냐면 나를 내려놓으면 뭉쳐지는 거예요. 서로 뭉쳐서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여 완벽하게만 한다면 이 세상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현재는 무기랑 이런 것이 뭐 다른 나라보다 빈약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신적인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를, 이 세상을 우리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선택받은 그런 국민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바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